안녕하세요. 요전 앞에 제가 캘리그라피 창을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최근 100년 공모전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우리나라 서예사의 큰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 캘리그라피라는 영역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제일 마지막 부분에 새로운 영역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이 캘리그라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캘리그라피가 형성되었던 그 시기, 대체로 1990년대에서 2000년대에 흐르는 그 시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조명을 해봄으로 해서 캘리그라피에 대한 이해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요사이 여러 매체를 이렇게 보면은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서예와 캘리그라피는 무엇이 다른가요? 이렇게 하는 제목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답변에 명확한 답변을 내리는 경우가 조금 드문 듯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질문에 대답을 하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캘리그라피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서예와 캘리그라피의 건전한 바람직한 발전을 기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전체적인 흐름 중에서 이 캘리그라피가 형성된 핵심적인 시기에 생겨난 몇몇 사항을 검토를 해봄으로 해서 보다 명확한 캘리그라피와 서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지금 2023년 이렇게 되어 있고요. 크게 봐서 1982년도를 한 이렇게 잡아볼까요? 이 1982년은 국전이 관전에서 민전으로 바뀌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설정을 한 것이죠. 이 시기부터 우리나라 국전은 특히 서예 분야에서는 많은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서예의 세부 분야가 확장되고 세분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1982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부터 확장되기 시작한 서예가, 전통 서예가 조금 현대적으로 접근하면서 세분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요 사이가 10년 정도 안 되죠. 그죠? 1990년이니까. 요 시기에 확장이 되면서 이 1990년에 현대 서예 협회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이 협회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회적인 일반 인식이 확립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1990년입니다. 현대서예협회가. 그리고 4년 뒤 1994년에 문인화협회가 설립이 돼요. 창립이 됩니다. 이 문인화협회는 국전 전 시기에 있어서의 서예 영역 중에서 특히 사분자가 확장이 되어 나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여기가 2000년이 또 있을 수 있죠. 2000년 여기 있는데 2000이 있고 현재 2023년입니다. 이렇게 있다가 요 2000년도 전후를 해서 2000년도로 보면 2001년인데 2001년에 한국 서각협회가 또 창립이 돼요. 그래서 요 시기에 1990년대는 이 서예의 세부적인 것이 확장되고 분화되어 나가는 시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000년을 중심으로 한 가지 더 이 사항과 더불어서 생겨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캘리그라피 영역입니다.
캘리그라피인데 한국 캘리그라피 디자인 협회가 몇 년도에 만들어지냐면은 2016년에서 약 어느 정도 20년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좀 가장 뒤에 만들어진 미술 관련 서예 관련 협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서예라는 단어보다는 캘리그라피라는 단어가 더 보편화되고 전면에 나서가 있는 현상에 지금 와 있죠. 자, 그러면 이러한 추세에 봐서 이 캘리그라피 디자인 협회는 어떠한 상황에서 생겨났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은 캘리그라피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를 보면 아느냐면은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요보다 2년 앞인 1988년에 이 서예과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설립이 됩니다. 전라도 원광대학에서 서예학과가 신설이 돼요. 2년 뒤에 대구의 계명대학에서 그리고 이어서 대구예술대학 그리고 대전대학 이런 데서 서예학과가 만들어지면서 서예과의 전문적인 교육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1990년부터 서예학과는 학부 4년, 대학원 2, 3년 되죠. 박사과정까지도 가는 사람이 있어서 약 10년입니다. 남학생인 경우는 군대 갔다 오고 이러면은 한 10년이 걸리죠. 그래서 이 1990년에서 2000년 정도 되면은 이 서예학과를 졸업해서 사회로 진출해서 작가로 순수 미술 작가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한가 하면은 서예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새로운 그 갈래가 생긴다는 거죠. 말하자면 순수 서예에서 실용을 더하고자 하는 이러한 한 흐름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예학과에 있어서의 추이에 맞추어서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전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술대학에서 응용미술학과라는 게 있어요. 실용서예학과입니다. 실용미술학과입니다. 실용미술학과가 생겨나면서 산업사회가 발전하면서 순수미술학과는 신체를 하고, 이 응용미술에서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나오면서부터 디자인학과가 생겨나면서 디자인학과는 지금까지도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서예과는 불과 20년을 견디지 못하고 폐과가 거의 다 되어가지고 쇠락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자인학과와 서예학과의 이러한 두 경향이 있었는데, 서예학과를 졸업한 학생이 실용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해서 디자인학과에 있어서는 디자인 영역에 있어서는 문자 디자인 영역이 있습니다. 문자 디자인 영역에 종사했던 기존 사람들이나 학생들이 문자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가지는데 뭔가 서양의 기존의 타이포그래피는 표현 조형상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문자의 예술성이나 조형성에 있어서의 한계를 새로운 필요성이 요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예학과의 이러한 실용성의 필요성과 디자인학과에 있어서의 문자 디자인에 있어서의 조형의 필요성이 이렇게 연결이 됨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서예와 디자인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이른바 캘리그라피 디자인 협회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을 만큼의 사회적인 흐름이 생긴 거죠. 그런데 서예학과는 쇠락에서 폐과가 된 데 비해서 디자인학과는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인원수가 서예하고 디자인하고 봤을 때 디자인 인원이 절대적으로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예 디자인 캘리그라피라고 하는 이런 협회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여기에 있는데,
캘리그라피 디자인 협회라는 이 협회에서 어떻게 보면 이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뒤로 가면서 숨어버리고 캘리그라피라는 개념을 가지고 주로 외부적인 대표적인 이름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의 1900년대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서 어쩌면 우리나라보다도 서예술에 있어서 조금 더 선구적인 나라였던 중국과 일본이 이렇게 있죠. 동양상국에서 이 서예 문화를 특별히 관심 있는 나라가 중국, 일본, 한국인데 중국도 역시 이러한 필요성과 과정을 거쳐서 순수 서예에 나아가서 실용적인 면이 더해진 것이 하나의 흐름이 생겨서 중국에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실용서의 영역을 그 개념을 뭐라고 했냐, 설계서법이라고 한다고 내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일본에서는 상업서도라고 해서 실용서의 영역에서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가 실용서에서는 조금 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개념을 뭐라고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러한 디자인계와 세계의 이러한 배경 아래서 디자인의 절대적인 우세에 의해서 개념이 캘리그라피 디자인 협회로부터 여기에서 나온 캘리그라피라는 단어가 여기에 수용이 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캘리그라피라는 단어가 수용되기 이전에 초기에는 이러한 상업적인 글씨를 멋글씨다, 손글씨다, 감성글씨다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캘리그라피라고 하는 디자인에서 갖고 나온 캘리그라피가 압도적인 우세를 가지고 이 개념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일본과 한국에 있어서의 이 실용서에 있어서의 개념은 중국과 일본은 명확한데 비해서 한국은 딴 거는 지금 앞에 단어가 붙었잖아요. 설계라는 단어가 붙고 상업이라는 단어가 붙었죠. 우리나라는 서양에서 사용하고 있는 캘리그라피라는 단어를 한글로 그대로 캘리그라피만 가지고 왔을 뿐 거기에 어떤 서예냐 하고 하는 것은 전초적인 개념이 붙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불완전하다 해서 이것은 앞으로 조금 더 숙고해서 올바른 개념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실용서에서의 개념은 캘리그라피가 조금 불합리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이 캘리그라피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거지만 캘리그라피는 서양 문자의 예술을 이야기할 때 캘리그라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양 문자 예술사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한글로 써서 그냥 여기에 우리나라 것으로 실용서에 쓴다는 것은 합리적이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개념을 하나, 딴 나라의 앞에 선구 개념을 붙였듯이 우리나라도 앞에 선구 개념을 붙였는데 이것은 동양의 서예와 서양의 산업사회의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연결하는 고리이기 때문에 디자인이란 제가 유튜브에서 실용서의 전문적인 영역을 디자인서예라고 한다고 하고 재생 목록에서 따로 다뤄서 기본적인 개념을 지금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캘리그라피 앞에다가 디자인을 붙이자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 캘리그라피나 디자인 서예라고 하자고 저는 의견을 제시하고 그 관점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캘리그라피는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의 의견을 드리는 것은 이 우리나라에 설정하고 있는 협회 이름이 캘리그라피 디자인 협회인데 제가 제시한 디자인 캘리그라피를 여기 넣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기준으로 볼 때 이 캘리그라피 디자인 협회를 하지 말고 이 두 개를 도치를 시키면
디자인 캘리그라피 협회로 하면은 이 개념을 바로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넣으면서 협회 이름하고도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캘리그라피는 캘리그라피인데 디자인화된 캘리그라피, 실용적인 성격을 가진 디자인화된 캘리그라피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 앞뒤가 바뀜에 따라서 의미는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어를 교체시켜서 이 개념을 국제적인 그 흐름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은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을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은 서예에 관련된 개념의 문제인데 중국에서는 이 글씨를 가지고 서법이라 한다 그랬죠. 근데 일본은 이 서도라고 한단 말이죠. 서도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때 선전이 생기면서 서도라는 개념이 생겨가지고 해방 이후에는 이 서도라는 개념이 좀 불합리하다. 우리나라에 단어가 없을까 해서 해방 이후에 손재영 선생이 이 개념을 제시를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서예라고 하자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예라고 쓰고 있는데 이 제의는 대단히 소전 선생의 탁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마다 서예를 하는 사람들의 국가적인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서예라고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제가 볼 때도 이것은 상당히 잘 이렇게 개명을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와 같이 동양의 전통적인 문화라 하더라도 그 개념은 특수 영역에 있어서는 개념이 다른 것을 우리는 다른 문화 현상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정확하게 설정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캘리그라피도 지금 조금 불완전하니까 서예하는 사람들과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머리를 맞대고 해서 이 개념을 빨리 설정해 줘야 서예나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캘리그라피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서예 개념뿐만 아니라 20세기에 들어서 서양 문화가 동양과 연결이 되면서 서양 문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여러 가지 단어나 개념들이 지금도 많은 창란을 일으키고 있죠. 예를 들면은 텔레비전이라는 그런 하나의 외래 서양 문화를 보더라도 일본에서는 이거를 테레비라고 해가지고 일본적 표현으로 쓰고 있죠. 전자에 발음이 안 되니까 전자를 빼버렸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발음이 되니까 텔레비전이라고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 발음이 안 되니까 음독을 하지 않고 훈독을 해버렸어요. 의미로 바꿔가지고 전기를 꽂으면 영상이 나타나는 기계다 해서 전시기라고 해서 띠엔서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떤 서양 문화가 동양에 들어올 때 이 개념이 나라마다 조금씩 개념이 다르게 설정이 되기 때문에 외래 문화 수용할 때는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빨리 내려주는 것이 그 분야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캘리그라피에 대한 이해를 바로 했었으면 좋겠고요. 빨리 이 개념을 바로 세워서 캘리그라피를 하는 사람들이나 서예를 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작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요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생각하셔서 작업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